오늘 이렇게 졸리셨네요. 많이 졸리셨. 아니 많이 젊어지셔. 그만하니까 까먹어버렸어. 오늘 또 이렇게 또 만날지는 또 몰랐어요. 예전에 했던 거 재탕할 수는 없고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오늘 그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 곳에 가로 열고 관절염이라고 개써놔가지고 당황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이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나이가 있고 위로 유병률이라고 저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애누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걸 보시면 자 관절염, 심장병, 암, 당뇨병 딱 보면 어느 시기를 딱 두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국제적인 자료예요. 정확히 저런 어떤 경우가 있죠. 어느 때냐면은 딱 40, 50, 45에서 50 그 사이에 변곡점이 한 번 딱 나옵니다. 자, 도대체 왜 저때 저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찾다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산화 스트레스와 관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지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별로 없고 현재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뭐냐면 바로 이때가 산화질소가 딱 떨어지는 때야. 관절로 딱 떨어지는 때야.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산화질소가 관절로 탁 떨어지니까 저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잘 해보세요. 산화질소가 떨어져 저게 나타났다면 산화질소 보충해주면 어떻게 돼? 다시 나눈다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게 뭐뭐 있어요? 관절염, 심장염, 암, 당뇨병 이것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천식은 맞지 않습니다. 천식은 맞지 않아요. 이상하게 천식은 나이를 먹으면 더 줄어. 유병률이. 저건 일종의 다른 알러지 질환이라고 그래요. 알러지 질환은 안 맞습니다. 알러지 질환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식만 빼고는 나머지는 애누를 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누를 줄 때 몇 가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관절염을 털고 가겠습니다. 관절염을 우리가 보면 보통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관절염을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류마티스 말고 이상하게 이 골관절염이 언제 나타나냐면 5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밑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밑에는 어디 다쳐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잘 안 나타나요. 그때쯤 나타나요. 자, 그때가 애누가 딱 주는 데인데 이렇게 잘 보면 골관절염을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이 있고 이게 활액이고 여기 액체에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골을 짜고 있는 게 뼈예요. 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골관절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다 부서져요.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심하면 이제 뼈가 녹습니다. 네? 연골이 손상이 되고 뼈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뼈가 이렇게 딱 녹아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성이 돼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켜요. 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예전에도 이것이 많이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도, 젊었을 때 많이 상했겠어요? 나이 먹어갖고 많이 상했겠어요? 나이 먹어서 많이 상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젊을 때 더 상한다고. 근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애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서 애노가 없었어.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걸 고쳐주는 방법으로, 자, 언뜻 생각해서는 산화질소를 다시 보충해주면 이쪽으로 갈 것 같죠?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안 갈까? 왜냐면 이미 생겨버린 염증을 먼저 꺼야 돼. 이걸 꺼야 돼. 끄고 다음에 산화질소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서 뭐 산화질소에다가 이제 독활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떡두루빈. 한약물은 독활을 이런 염증을 굉장히 줄여주는 녀석. 그것과 함께 산화질소를 같이 플러스를 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원래는 산화질소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 연골을 바로 재생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재생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연골이 촌드로사이트거든. 이걸 원래부터 이렇게 키우게 돼 있었어요. 애노가 이 일을 하고 있었어. 원래 하고 있었어. 근데 애노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상이 돼도 이걸 못하는 거지. 연골을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과거에도 내가 많이 활동을 할 때 부서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회복이 팍팍팍 되고 있었어. 산화질소 때문에.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산화질소가 부족하니까 못한 거야. 근데 못해 갖고 남으니까 그것이 염증을 일으킨 거야. 이미 염증이 일어나면은 뼈가 녹아. 뼈가 녹으면은 또 뼈를 살려야 되거든. 근데 예전에는 뼈를 살리고 있었어, 애노가 이렇게. 자, 애노가 뼈를 살리는 메커니즘이야, 저게. 요 밑에 있는 세포가 뼈의 골밀도를 측정을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측정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뼈를 만드는 애, 뼈를 부시는 애, 얘한테 알려줘요. 그걸 애노밖에 할 수가 없어. 그 애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블라스트가, 그러니까 조골세포들이 뼈를 만들어야겠다. 파골세포들이, 애노가 적으면 파골세포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부셔야 되는구나 하고 부셔요. 그래서 애노가 적으면 관절 부분이 빨리빨리 손상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뼈를 녹이기 시작하고 있는 애들을 먼저 스탑을 딱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한우나 양의 도움을 받아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 후속타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애노가 따라가야지.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딱 돌아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따뚜룩 제품이 이름이 뭐야? 네. 저건가? 저거였구나. 저게 그 원리가 그래요. 따뚜룩이 원래 독활의 일종입니다. 그 일종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관절은 골관절이면 그걸 털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애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애노. 자, 애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만 내 몸에 있는 애노로 치자. 그렇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노스에서만 만들어지는 거. 그것만
치자 그랬습니다. 그게 분비형이니까 그것만 치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O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NO 전구체나 NO 대사체를 쓰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죠. NO 전구체를 먼저 써봤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응? 그래서 그게 실패. 그 다음에 대사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자, 전구체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 대사체 가지고 우리가 이 난리를 하겠어요? 하죠. 전구체가 실패를 해도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구체에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실패한 자리를 왜 가? 전구체는 무조건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사체가 내 몸을 NO를 다 조절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면 잘 보면 뭐냐면 그 전구체에서 만들어지는 NO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내 몸 전체를 누가 조절을 하냐면 대사체 경로를 통해서 NO를 쫙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사체를 경로를 타고 내 몸이 뺑뺑 돌아다니면서 내 몸 전체에 NO를 전달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몸 전체가 뭘 하냐면 NO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내 몸 전체가 NO에 대한 표적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 몸에 그러면 대사체량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 첫 번째 1번을 봐요. 첫 번째 1번을 보면 동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몸에서는 먹어서 맞추도록 또 돼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돼 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먹어서 만들어지게. 응?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참 신기하게도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이걸로 보충하도록 돼 있어요. 응? 먹어서 보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오래 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먹어서 보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르면은 중요성을 모르면은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사실을 모르면은 영원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연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오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예, 그렇죠. 실패할 리가 없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잘 보면 뭐냐면 사실은 내 몸 밖으로 나온 것이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뺑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사실은 전구체를 해서 NO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사체를 해가지고 내 몸에 NO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사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전구체에서 조금씩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내 몸에 NO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NO는 도대체 뭔 일을 했냐? 주 작용이 뭐였냐?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NO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 하면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혈관에서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혈관에서 그걸 찾았을까?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찾았는데 그거였어. 그러니까 NO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혈액순환 장애를 막는 거. 이게 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얘는 일이었다. 그런데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혈관 손상이에요. 그러면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건 뭐냐? 뭐냐?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건 바로 우리가 일명 쓰리고라고 그럽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정말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당뇨 환자들 보셨죠? 어디가 가장 많이 상합니까? 혈관이 상해요. 그래서 다리고 뭐고 다 상해요. 그러니까 저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언뜻 생각해도. 자, 그러면 이것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의 원인은 뭘까? 비만입니다. 비만.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NO가 이 밑에를 막으려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비만을 막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NO의 기능은 저거였다. 이거에서 발견이 됐지만 원래는 저 위에 저 위를 딱 막지 않으면은 뭐 혈관에서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해석해 보면 뭐냐면 NO는 그러니까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을 어떻게든 막겠다. 그리고 거기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점이 있어. 그러면 NO가 타닥 먹으면은 이게 딱 되냐? 여기도 잘해요. 이미 우리가 당뇨가 일어났고 그러면은 뭐냐면 거기에도 관절염처럼 염증 비슷한 뭔가가 또 생겼어.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발효물에 뭔가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같은 NO를 먹더라도 뭐 조금씩 다르게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원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맞냐? 대사성 질환을 막는 것이 NO의 역할이었냐?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럼 한번 믿도록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실험을 해봤어요. 자, NO는 두 경로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전구체 경로로 만들어지고 대사체 경로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구체 경로는 부셔봅니다. 동맥에서 이노스를 다 부셔버려. 놔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생겨.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 비만이 생겨. 그 다음에 당뇨, 비만 쭉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 자,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대사체 경로를 차단하는 거야. 대사체 경로는 어떻게 차단할까? 이건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이 마우스가 조그마한 쥐예요. 이게 2년을 살아. 2년. 장장 2년을 살아. 2년을 사는데 이 녀석들한테 뭐냐면 대사체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대사체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못 먹게 했더니 처음에 24마리인가 출발을 했어요. 못 먹게 딱 2년 동안 지켜보는 거야. 사람은 못해. 너무 길어서. 근데 이 녀석은 수명이 2년이야.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못 먹게 하고 다른 건 다 주면서 대사체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쭉 봤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반절이 죽어버려. 당뇨로 뭘로 해야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를 눈치를 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비만을 막으면은 당뇨나 고혈압이 안 생길까? 이걸 봤더니 연구를 쭉 해보니까 NO가 있을 때는 지방세포들이 크지를 못해요. 크지 못해요. 근데 NO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세포들이 커버립니다. 지방세포가 커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고혈당이 나오고 고혈압이 나옵니다. 자, 혈관은 고혈압은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지나가니까 물이 지나가니까 스트레스를 가하고 그 다음에 고혈당은 당은 뭐냐면 화학적 스트레스를 가해요. 혈관이. 당연히 저 두 개는 혈관을 망치는 주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땅 커지면 얘가 몽땅 커지면 지방을 몽땅 내놓습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잘 안 되죠. 혈액 흐름이 안 되니까 점점 더 혈관은 망가지고 그래서 쓰리고가 혈관을 망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NO가 많을 때는 정상적인 혈관이었어. 네? 정상적인 혈관이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NO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NO가 없어지니까 쓰리고가 출현.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혈관이 다 무너졌다. 혈관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혈액순환 장애로만 끝나면 근데 그게 아니고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녀석이 있어요. 누가 뒤따라오냐면 바로 림프순환 장애가 뒤따라옵니다. 왜? 보니까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자, 그런데 림프관을 잘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면역계가 있어요. 면역계가 있어. 자, 오늘의 여러분들이 이 면역을 조금 더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 생활이 진짜 이렇게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그리고 남들이 면역이라고 하면은 뭔 말인지 이제 알아듣게 돼요. 근데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이걸 내가 이제 쫓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긴가민가 아닌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면역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면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왜 NO가 이거 관련이 있냐? 그걸 다룰 거예요. 자, 우선 면역을 한번 봅시다. 근데 면역을 이렇게 보려면은 사람 면역계가 엄청 어려워. 그래서 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모델로 뭘 보냐면 초파리를 갖습니다. 이 녀석도 면역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면역계 세포가 딱 하나 있어. 사람은 수십 개인데 쟤는 딱 하나 있어요. 면역 세포가 한 종류가 있어. 한 종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만약 어떤 것이 침투하면은 이 녀석이 가가지고 저걸 잡아먹어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구별을 해요. 아, 이게 적이네 아니네 딱 알아가지고 그래갖고 꿀꺽 먹고 탁 나옵니다. 헤모사이트라고 초파리는 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이게. 부르기 전에 어떻게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아마추어 그냥 어떻게 왔네. 늦게 왔더니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것도 안 보고 와서 죄송합니다. 자, 끊어지면 내가 할 말을 잊어먹어.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요렇게 해서 요걸 뭐냐면 면역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행동을 한 거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한 거, 행동을 한 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면역계가 따로 있고 면역 반응이 따로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면역 반응. 그 다음에 저기 이게 눈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면역계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 것이 면역 반응이야. 자, 이제 이게 중요해. 지금부터 중요해. 자, 면역계와 면역 반응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걸 면역이라고 불러. 그걸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게 면역이네? 그러면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좀 해야 되면은 뭐가 해야 되냐면 저걸 어떤 걸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이 측정이 가능하다면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이 숫자로 안 바뀌면은 이거 어떤 뭐 질병 치료고 뭐고 쓸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면역력이라고 딱 어디 가도 재면은 면역력 너 얼마 하고 딱 찍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숫자로 바꿨을까?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숫자로 바꾸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 면역력은 이따위 해갖고 나왔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세상에는 덧셈 아니면 곱셈만 있어요. 덧셈 아니면 곱셈. 근데 이 곱셈이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곱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고 합시다. 면역력이 없다고 하면 그게 0이죠. 0 곱하기 얼마 해봐야 0이죠. 마찬가지로 면역계는 있는데 면역 반응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0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야. 더하기를 하면은 0 플러스 하면 하나가 남잖아. 그러니까 더하기는 아니야. 이게 곱하기다 말이지. 그래서 곱셈으로 돼 있구나. 곱셈으로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면역계고 면역 반응 이걸 숫자로만 바꾸면 내 면역력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쉬우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이것도. 왜냐? 인간의 면역계는 한계가 아니야. 인간의 면역계는 한계가 아니야. 인간의 면역계는 세포도 몽땅 있고 당장 2개나 있어. 소파리하고는 뭐가 달라도 한참 달라. 뭐가 있냐? 하나를 선천 면역계라고 하고 하나를 적응 면역계라고 합니다. 선천 면역계는 뭐냐면 그냥 타고날 때부터 그냥 있는 거고, 적응 면역계는 살면서 경험치가 누적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면역도 2개네. 면역계가 2개면은 면역도 2개야지. 그래서 선천 면역, 그 다음에 적응 면역. 그럼 면역 반응도 2개네. 너 이건 어떻게 할래? 자, 야,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말하는 면역이라는 것은 선천 면역 플러스인지 곱하기인지 어쨌든 적응 면역 이렇게 합쳐갖고 또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봤어요,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곡선, 야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런 곡선으로 된 게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걸 딱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거 언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쯤 본 것 같은데, 해서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뭐냐 생각도 있어요. 수학하고 아예 담을 싼 사람은 절대 안 해. 이게 뭐예요? A의 비승, 그러니까 2의 승으로 돼 있죠. 자, A는 뭐냐? 선천 면역계고 B는 뭐냐? 뭐예요?
적응 면역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한씩 봐야 되는 뭐냐면 요 종 모양의 곡선이 이런 곡선이 얻으려면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선천 면역계를 부셔보고 적응 면역계를 부셔보고 이런 실험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균에서 하는 면역이나 암에서 하는 면역이나 똑같더라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암에 대한 면역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암에 대한 면역이나 박테리아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나 똑같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측정을 해도 둘 다 측정한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도 잘 걸린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봅시다. 자, 이런 말이에요. 원래 면역이 있으면 요런 종 모양의 곡선이 있는데 선천 면역이 없다. 그러면 선천 면역이 없다 하면 곧 죽어버립니다. 감염이 되면 죽어버려. 근데 그러면 적응 면역이 없다. 적응 면역이 없으면 근근히 살아가. 근근히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천 면역의 지수승으로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선천 면역이 0이면은 0에 어떤 승을 해도 0입니다. 선천 면역은 진짜 중요하구나.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 면역은 없어도 기본값은 있더라 이겁니다. 없어도 기본값은 있더라. 그래서 적응 면역계는 이상이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선천 면역계는 이상이 있으면 못 살더라. 응? 야,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세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계속 써 있으니까. 요걸 어쨌든 가져갑시다. 가져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선천 면역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자, 선천 면역은 뭐 하냐면 선천 면역계에는 중요한 녀석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자연 살해세포라고 해서 NK셀이 있어요. 이게 선천 면역계의 대빵입니다. 쟤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암세포나 이상한 세포들을 다 죽여가지고 뭘 하냐? 정보를 만들어. 이놈은 도둑이다. 이놈은 강조다. 이놈은 암세포. 이걸 만들어요. 죽여가지고. 그러면 그걸 열심히 누가 수집하냐면 이게 이제 수지상세포라고. 쟤네들이 저걸 수집을 해. 죽어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로 가냐? 이 녀석이 어디로 가냐면 적응 면역계로 갑니다. 적응 면역계로 가요. 딱 적응 면역계로 가는 거예요. 적응 면역계로 딱 가서 정보를 딱 모아가지고 이 적응 면역계에 딱 옵니다. 적응 면역계가 어디냐면 바로 림프절이에요. 저쪽으로 다 와요. 와가지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주냐면 T세포한테 연락을 해줘요. 야, 내가 봤더니 저기 암세포 있대. 그러면 얘가 그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했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한 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림프노드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수십억 개 만듭니다. 그래서 싸울 거 아니야. 이거 몽땅 만들어갖고 가요. 가서 T세포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 면역계하고 선천 면역계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면역을 수치로 하는 겁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못 건듭니다. 건들기가 힘들어요. 저 안쪽은. 왜냐하면 적응 면역계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 그래서 적응 면역계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봐. 그래서 이건 상수. 그러면 선천 면역계만 측정을 하면 면역력을 보통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요. 선천 면역계만 측정하면 돼. 근데 가능하냐? 예, 불가능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선천 면역계도 굉장히 많아.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앞에서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선천 면역계 대장이 있었죠. 이게 누구 있어? 자연사례식품, 소위 이른바 NK셀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NK셀의 숫자와 NK셀이 반응하는 활성, 그걸 곱해서 뭘로 쓰냐면 면역력으로 하자. 네. 그러면 되겠지. 네?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소위 이른바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메저먼트 램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딱딱딱 찍혀나와. 네? 이걸로 찍혀나와. 내추럴 킬러셀만 재는 거구나. 자, 그래서 선천 면역계의 이제 면역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면역계는 내추럴 킬러셀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해가지고 선천 면역계 면역 반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딱 곱하면 면역력이 딱 나온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의 혈액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적응 면역계는 어디에 있냐면 림프절에 있어. 근데 선천 면역계는 정보를 만들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녀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 몸을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냐면 혈액에 들어있다. 돌아다녀야지. 그래야 정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을 뽑으면 뭐가 나온다? 내추럴 킬러셀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느 녀석이라네.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세겠어요? 많은 사람이 세겠지.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면 숫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딱 보면 이 사람이 더 세게 나와요. 이 사람보다요. 측정을 해보면 이거 왜 그러지? 우리가 뭘 생각 안 했냐면 반응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반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강하다. 즉 활성이 됐다 그러거든요. 활성이 됐다. 근데 이 녀석은 활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추럴 킬러셀은 활성이 되지 않은 상태, 활성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메모리 상태,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조절하는 건 뭘까? 이것이 뭘 하냐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뭘까? 원래 이름이 뭐냐면 세포 활성 물질인데 이걸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사이토는 세포예요. 카인은 뭐냐면 활성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얘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네. 그럼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이거 조절할 수 있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감염이 됐을 경우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저게 만들어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안 만들어지지. 예방주사도 돼요. 그렇게 하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저걸 만드냐?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저기가 장입니다. 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에는 훈련소예요. 여기에서 뭘 하냐? 여기에서 박테리아 같은 거 필요한 거 백신 같은 걸 막 하나씩 갖다가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뭘로 맞추냐면 사이토카인으로 조절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을 쫙 보내. 그래서 선천 면역계에 있는 세포들이 그 사이토카인을 딱 인식하고 자도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 올 것 같아. 보고 얼릇하게 그렇게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좀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이 맞다면 선천 면역계 곱하기 선천 면역 반응 딱 곱하기 딱 하면 이게 면역력이 딱 나오는 면역력은 아까 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추럴 킬러셀을 뽑아가지고 뻥 튀기는 거야. 많이 키워갖고 다시 집어넣어주면 암이 빨리 낫겠네? 그게 성립해야죠.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이 맞잖아. 그러잖아. 이게 이제 그 내추럴 킬러 세라피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를 뽑아요. 뽑아서 유일하게 내가 뭔가 뽑아가지고 뻥튀기 할 수 있는 것은 세포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건 면역 세포밖에 없어. 다른 건 안 늘어. 여러분 여기 있는 세포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팍 키우면 늘 것 같죠? 100도 없는 얘기. 안 늘어. 신경세포는 안 자라. 근데 면역세포만 자랍니다. 면역세포만 자라. 쭉 자랍니다.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효과 별로 없어요. 뭐가 면역계 커졌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하는 여기는 이제 사이토카인을 집어넣어가지고 활성을 시켜.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폐암인 사람이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폐암이 다 잘 듣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 췌장암인데 간으로도 막 전이 되고 그랬어요. 그것도 알아서 따다다닥 제거를 해갖고 다 났습니다. 자, 이게 나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했던 식이 맞다는 겁니다. 선천 면역계는 면역계 곱하기 면역 반응 딱 그게 맞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식이구나. 예. 근데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가 이걸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건 사이토카인으로 조절이 되는 거구나. 그 장내 상태 또는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이래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없을까? 늘릴 수 없을까?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늘리냐? 요걸 늘리려고 작정을 하면 우리가 적응 면역계를 보는 게 좋아요. 적응 면역계는 한번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숫자를 늘려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고 나면 여기가 부어. 림프절이 부어요. 빵빵이 늘어나서 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냐면 만져봐. 이렇게 이런데 꼭 성추인 같은데 이런데 만져봐요. 그 이상하게 만져를 왜 만져요? 그러면 부었는가 보는 겁니다. 딱 그러죠. 림프절이 그 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면역계가 늘어나는 거야.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건 면역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몽땅 늘어나는 겁니다. 자, 즉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한 마리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수백 마리가 돼요. 이거 부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뺑뺑뺑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랄 때 저렇게 많이 늘어날 때 뭐가 필요할까? 쟤는 일어날 때 쟤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몸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런 것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뼈는 필요 없겠지. 근데 뭐가 필요? 살이 필요하겠지. 살은 뭘로 만들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없으면 저걸 못해. 근데 문제가 또 있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미노산이 20개나 돼. 그걸 T세포가 일일이 야 뭐가 좀 부족하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몰라요. 그래서 T세포는 궁리를 합니다. 어떤 것을 딱 보고 아 많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보고 많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까 하면 아미노산 중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녀석. 그 녀석을 체킹을 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알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 세 가지는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무조건 부족하면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면역계에 뭘 조절한다? 크기를 조절한다. 크기를 조절한다. 자, 장 면역은 뭘 한다? 장 면역은 면역 반응을 조절해요. 응? 정상적인 사람, 백신 같은 거 안 맞았을 때, 응? 주둥이 이렇게 둘로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N호는 뭘 할까? 여기 딱 질문까지 오는 걸 내가 지금 끌고 왔는데 N호는 그럼 뭐 할까? 면역계를 크기를 키우는데 일을 하는 걸까? 면역 반응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걸까? 어디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잘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를 잘 봐봐요. 여기가 어디예요? 장 면역이었죠. 여기에서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요? 림프관과 혈관으로 갑니다. 근데 저 흐름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준다? 면역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흐름을 조절하는 건 뭐예요? NO예요. 그래서 NO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가 떨어집니까? 면역 반응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면역력을 안 떨어지게 하려면 산화질소 양을 맞춰주고 또 뭘 해야 돼요? 면역계도 키워야 돼. 그래서 채식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단백질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플러스가 딱 돼야 면역계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화질소만 무조건 믿으면 또 안 돼. 예? 관절염이라고 딱 해갖고 산화질소만 막 믿으면 안 돼. 뭐 또 들어가 있나? 뭐 들어가요. 그렇게 뭐가 항상 산화질소 우리가 할 때는 플러스가 있어요. 거기 처방하듯이. 자,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대사체가 많이 있으면 이게 이제 안 일어나. 이게 안 일어나서 혈관이 멀쩡해져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없겠지. 그러면 밑에가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이제 치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적에 섭입을 하죠. 림프관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심장병 잘 안 걸리고 면역력 안 줄이려면은 NO를 어떻게든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일단 질병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처방이 조금 달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질병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화질소도 합치면서 플러스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지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차단이 실패하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림프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저게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O를 보충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장을 뭘로 해야 되냐면 발효 NO다. 발효 NO다. 발효 NO 대사책 섭취를 적극 권장하자는 겁니다. 이게 발효해서라면 진짜 중요한 물질이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에 이 물질이 들어가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인데 요 물질이 들어가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2차 아민 같은 것들을 얘가 제거를 해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쭉 하실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조금 보세요. 산화질소입니다. 이 NO가 발견되기 전에 이게 NO 공유체들입니다. NO가 발견되기 전에 뭔지는 모르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허가가 났어요. 그게 지금 NO 도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NO 도너를 지금은 허가가 안 나냐?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라디칼이기 때문에 안 나요. 절대 날 수.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없냐면 NO 공유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딱 받자마자 사람들이 뭔 생각했냐면 전구체를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도 먹어보고 막 했어요. 그런데 NO가 안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왜 안 만들어져요? 고장나 있어요. 혈관이 고장나 있는데 거기서 전구체 경로가 고장나 있는데 어떻게 전구체를 먹는다고 해서 나오겠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선을 해야 돼.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뭘로 왔냐? 이제 대사체 시대로 왔어요. 근데 대사체 시대로 딱 오니까 합성을 쓸 것이냐, 발효 대사체를 쓸 것이냐, 천연 발효 대사체를 쓸 것이냐에 이제 논점이 됐어요. 마치 비타민 C를 합성을 쓸 거냐, 영국산을 쓸 거냐. 요새는 독일산도 있대. 자, 여러분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겁니다. 네, 발효를 쓰겠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열강해 주신 우리 배현옥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